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JTrain과 JCV가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숫자를 살펴보고 학습 알고리즘이 높은 편향이 있는지 또는 높은 분산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디오 예에서는 음성인식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제를 한번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휴대전화로 웹 검색하는 많은 사용자들이 휴대전화에 작은 키보드를 입력하는 게 불편하니까 대신 음성인식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말하는 것이 입력하는 것보다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웹 검색 엔진에 입력되는 일반적인 그런 오디오는 다음과 같을 겁니다. What is today's weather? 또는 Coffee shops near me. 과 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날씨를 물어보는 거든 또는 근처 커피숍 물어보는 거든지 간에 녹취록을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거, 그게 음성인식 알고리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음성인식 시스템을 훈련해서 훈련 오차를 측정해야 할 경우에 훈련 오차라고 하는 거는 알고리즘이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기록하지 않는 그런 훈련 세트의 오디오 클립의 비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데이터 세트의 훈련 오차가 예를 들어서 JTrain이 한 10.8%로 나타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한 89.2%는 완벽하게 기록이 됐지만 훈련 세트의 한 10.8% 정도는 약간의 실수가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또한 별도의 상호 교차 검증 세트, 그러니까 크로스 밸리데이션 세트에 대한 에러 JCV를 측정해 보니까 14.8%의 오차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를 보면은 진짜 10% 가까이 되는 그런 훈련 오차가 나타나니까 굉장히 높은 훈련 오차를 갖고 교차 검증 세트에서도 당연히 10%보다 더 높으니까 굉장히 훈련 세트도 잘못된 관계로 저희 편향이 높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음성 인식을 분석할 때는 인간 수준과 같은 어떤 다른 측정도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인간이 이러한 오디오 클립에서 음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사실은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디오 클립을 얼마나 잘 인식할 수 있는지 측정해서 인간 수준의 성능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6% 정도의 오차를 달성한다고 이런 것이 발견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인간 수준의 그런 오류가, 이런 오차가 왜 이렇게 높을까요? 사실은 웹 검색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소리가 나는 오디오 클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I'm going to navigate to somewhere. 자, 이처럼 오디오 소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시끄러운 오디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한 10.6%의 오차를 범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학습 알고리즘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죠. 자, 실제로 트레이닝 에러, 훈련 오차가 높은지를 판단하려면 훈련 오차가 인간의 그러니까 수준보다 훨씬 높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예에서는 인간보다는 단지 한 0.2% 정도만 나쁘죠. 그래서 인간이 실제로 음성을 인식하는데 굉장히 능숙하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 인간의 성능과 거의 일치하는 10.6% 오차에 달성하는 음성 인식 시스템은 굉장히 아주 좋은 음성 인식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인간보다 조금 나쁜 수준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이 JCV와 JTrain의 격차는 굉장히 크게 4%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처음에는 10.8%의
트레인 오차를 보고서 이건 높은 편향을 의미한다라고 처음에 판단했던 거는 틀린 거고요. 인간 수준의 성능을 벤치마킹해서 보면은 훈련 세트에서 실제로 꽤 잘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은 더 큰 문제는 교차 검증 에러 JCV가 Jtrain보다는 훨씬 크게 나타나는 거니까 결론은 오히려 편향 문제가 아니라 분산 문제, 베리언스 문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학습 오차가 높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퍼포먼스의 베이스라인 레벨, 우리가 이거를 기준 수준이라고 한번 번역을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스라인 레벨은 결국에는 학습 알고리즘이 우리가 도달하길 희망하는 그러한 어떤 합리적인 그러한 소위 오차의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 수준, 성능의 기준 수준을 설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성능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음성 데이터를 이해하거나 이미지 처리하거나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아주 굉장히 능숙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작업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측정해서 그거를 기준 수준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특별히 이미지나 텍스트 같이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좋은 벤치마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준 수준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경쟁 알고리즘이 있을 때 경쟁 알고리즘, 경쟁사의 알고리즘일 수도 있겠죠. 알고리즘 측정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구현한 이전의 구현이든 다른 경쟁 알고리즘의 소위 수준을, 성능을 기준 수준으로 우리가 설정해서 말하자면 목표로 잡아서 알고리즘 개발을 하면은 또 좋은 그런 기준 수준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경험적으로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기본 기준 성능 수준에 우리가 액세스가 가능하다면, 즉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오차 수준이거나 또는 알고리즘이 달성하기를 원하는 말하자면은 성능의 수준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알고리즘의 편향이나 또는 분산의 특성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우선 베이스라인 퍼포먼스와 트레이닝 에러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를 함께 살펴봐야 되고요. 우리가 진짜 측정해야 될 두 가지 말하자면 수치는 요 학습 오차와 트레이닝 에러와 말하자면은 기준 베이스라인 레벨의 말하자면 차이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0.2% 정도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좀 작은 거죠. 만약에 이게 높게 났다 그러면 높은 편향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따로 측정했으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이 훈련 오차와 말하자면 JCV, 그러니까 교차 검증 오차 사이의 간격, 여기서는 한 4% 정도 나왔으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은 분산 문제가 높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요 예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요 오차, 베이스라인 퍼포먼스와 트레이닝 에러 사이의 차이는 작고, 트레이닝 에러와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 사이의 오차가 크니까 하이 베리언스, 높은 분산 문제를 갖고 있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같은 기준 수준 성능 10.6%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훈련 오차가 근데 이거는 15.0%,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는 15.5% 정도로 주어졌으면,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베이스라인 퍼포먼스와 이 트레이닝 오차는 4.4%의 차이가 나고요. 크게 나죠? 그 대신 트레이닝 에러와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는 굉장히 작은 차이, 0.5% 정도로 좀 작은 차이만 보이는 경우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 즉 베이스라인보다 트레이닝 오차가 훨씬 월등히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편향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숫자들, 그 베이스라인 퍼포먼스, 트레이닝 에러,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 이거를 살펴보면 높은 편향인지 또는 높은 분산 문제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두 숫자의 차이는 그 편향 문제를 알려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번에 그 두 숫자의 차이는 그런 높은 분산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그러한 그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때로 그 기준성은 베이스라인이 0%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말하자면 잡음이 많은 그러한 그 데이터를 말하자면 다루는 음성인식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죠. 그때는 기준 수준이 0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된 방법을 사용하면요, 알고리즘에 편향이 있는지 분산이 있는지를 잘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떨 때는요, 알고리즘이 그 높은 편향과 높은 분산을 함께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숫자, 그 기준 그 레벨이 10.6%, 트레이닝 오차가 15%, 크로스 밸리데이션 오차는 한 19.7%로 나타난다면 이와 같이 그 베이스라인과 트레이닝 오차의 차이는 한 4.4%가 나타날 거고요. 즉 트레인 오차와 크로스 밸리데이션 오차는 한 4.7%, 즉 요 두 개의 차이가 둘 다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죠. 이럴 때는 바이어스도 높게 나타났고 베리언스도 높은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다루는 학습 알고리즘이 이런 경우가 아니기를 바라야겠죠. 자, 그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훈련 오차가 큰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사실은 알고리즘의 그 높은 편향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데이터가 잡음이 많고 때때로 그 베이스라인이 그 0%의 오차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기준 성능 수준을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훈련 오차가 큰지를 묻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오차, 그것에 비해서 훈련 오차가 얼마나 큰지를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작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행할 수 있는 그것에 비해 내 훈련 오차가 어느 정도 큰지, 그러면은 그 훈련 오차가 얼마 정도 그 목표에 떨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교차 검증 그 오차가 훈련 오차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큰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이 높은 분산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습 알고리즘이 높은 편향인지 높은 분산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이런 세 가지 숫자들을 한꺼번에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음에는 그 학습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직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 그 학습 곡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학습 곡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다음 비디오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